도돌이 짤툰. 저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1호선 화사역에서 같은 시간 같은 칸 열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보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치는데 최근에 저에게 아주 큰 스트레스를 주는 할배가 한 명 있었어요. 2-1 칸에 있으면 의자에 실컷 앉아있다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새치기를 일삼는 못 배워 처먹은 할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안에 있던 파이터 기질이 막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노인이다 보니까 싸울 수도 없고 별다른 재미도 못 보고 제 앞에서 새치기 하려고 하면 그냥 몸으로 못하게 막는 정도로만 대응했었는데 불금의 아침날 제가 역에서 도착해서 카드 찍고 들어오는 순간 지하철이 역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갔더니 이미 줄이 서 있고 그 할배는 역시나 앞쪽에서 새치기 시전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줄 두 번째에 서 계시던 다른 어르신이 그 할배한테 뒤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무개념 할배 순순히 물러날 양반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어르신을 때려보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젊은 사람들 뿐이어서 그냥 못 본 척 하거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혼자서만의 외로운 싸움의 지속이었는데 그 어르신 덕분에 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성큼성큼 걸어가서 그 싸움에 참전하여 새치기 할배를 몸으로 막으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그만하시고 다른 분들도 기다리시는데 적당히 하세요. 그랬더니 지랄 어쩌고 난리를 피우길래 지랄은 대기하는 거고 이러면서 지하철에 승차하는데 새치기 할배가 맨 마지막에 탔어요. 열차에 들어서서부터 정의구현 어르신과 저의 협공이 시작되었죠. 나도 나이 먹어가지만 저 나이 먹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정말. 그 말에 그 할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우리 둘이 보이면 그 할배가 새치기 안 하더라고요. 진짜 개념 좀 지키면서 삽시다. 꼴등으로 타도 충분히 노약자석에 앉아가는구만. 왜 새치기를 하는겨. 저는 현재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 유색인종도 많고 꽤 오픈마인드인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딱히 인종주의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최근 직장에서 처음으로 인종을 따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평소에도 인종주의적인 행동을 일삼은 문제의 그분은 40대 중후반의 전형적인 금발을 가진 백인이에요. 그분은 저를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아주 똥 씹은 표정으로 봐요. 원래 성격이 저 따위면 몰라도 다른 백인들하고는 아주 생글생글 애교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다가와 난 유러피안의 후손이라 너보다 키가 더 크거든? 그래서 그 의자가 필요한데 우리 층에 유러피안이 아닌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 의자 좀 바꿔줄래? 라며 황당한 요구를 하더군요.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제가 유럽인 만큼 키가 큰 건 아니지만 165고 저보다 키 작은 백인 직원들도 많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덩치가 너보다 커서 그런데 의자 좀 바꿔줄래? 하면 저도 기분 좋게 바꿔주죠. 그래서 미안한데 나보다 키 작은 누구누구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걔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를 더 노골적으로 싫어하더라고요. 이후에는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다가 다른 직장 동료가 다가와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갔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다가오더니 너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일에 집중이 안 돼. 여기는 중국이 아니야. 오케이? 라고 말하고는 쑥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다시 한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면 참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분은 저에게 또다시 시덥지 않은 이유로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제가 동양인 특유의 재진 눈이 아니라 타원형 눈 모양을 가졌기에 성형을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성형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할 생각조차 없다고 말했죠. 그동안 쌓인 게 많다 보니까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크게 한 방을 날렸어요. 깐죽거리는 그분에게 너 혹시 보톡스 맞았니? 보통 백인들은 피부가 쭈글쭈글해서 25만 넘으면 할머니 같고 눈이 이렇게 축 처지던데 난 그래서 처음에 26살 백인들도 40은 되는 줄 알았어. 넌 그렇게 심하게 주름지진 않았는데 혹시 보톡스? 이에 그분은 우리 백인들은 성형을 하지 않아. 왜냐하면 외모가 자랑스럽거든 이라고 말하며 네가 한 말은 백인들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이거에 대해 상사에게 보고할 거야. 먼저 재진 눈 행위하면서 비꼰 거랑 유러피안이 아니라면 의자 내놓으라고 한 일 저도 보고할 거예요. 그 뒤로 둘 다 인사과에 불려갔어요. 저는 잘리면 잘리는 거지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다 말해버렸네요. 그리고 다행히 옆에 있던 동료들이 의자 사건 등 당시 정황들을 증언해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결국 그분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번 일로 느낀 건 인종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면 똑같이 반박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었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예비역 4년차입니다. 본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당시 저희 부대의 상황을 알고 들으시는 게 훨씬 이해가 편할 것 같아 잠깐 소개를 합니다. 저는 2011년 12월 군번이고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는 분대별 생활관이었습니다. 한 생활관에서 이병, 병장까지 같이 사는 생활관이었죠.
이런 생활관이 소위 말하는 갈굼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 높으신 분들께서 동기생활관 제도를 이행시키고자 하였고, 저희 부대는 신막사 건축과 함께 동기생활관 제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 때는 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쉬어야 한다는 주의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동기생활관 제도를 좋아합니다. 이제 쓸 이야기는 동기생활관의 단적인 폐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막사는 2층 건물이었는데 동기생활관 건축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짬이병, 물일병, 급짬이 1층을 배정받았고 상병장들은 전부 2층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간부들의 터치가 비교적 덜하니 자기네들이 2층을 간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짬밥을 먹어가고 2층 상병장들이 제대를 해나가면서 2층에 2등병 1병들이 채워져 가고 1층엔 상병장들이 있던 시기였죠. 제가 상병 말때였으니까 2013년 5월 6월경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당직 부사관 근무를 서던 날 21시에서 22시 30분까지 전모 준비 기간에 각 생활관 인원 점검차 2층을 돌고 있었죠. 근데 당시 1병급 생활관의 한 놈이 맞은편 2등병 생활관에서 양말을 가지고 자기 생활관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서 맞은편 2등병 생활관에 들어가서 야, 방금 쟤가 너네 생활관에서 양말을 왜 들고 지그 생활관 가냐? 물으니까 전부 우물쭈물 하더군요. 괜찮으니까 말해보라고 좀 다독였더니 앞 생활관 1병들 빨래를 자기네들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 자기들도 선임 빨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놈들이. 저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고 당직 사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생활관 순찰 중에 이런 걸 발견했다. 2등병 애들 불러가지고 직접 물어보고 그러면 전부 다 말을 안 할 것 같다. 오늘 점호 끝나고 취침 시간에 제가 애들한테 종이를 주고 무슨 부조리를 당했는지 무기명으로 써서 오라고 하면 어떨까? 물으니까 당직 사관도 아주 좋아하더군요. 점호 다 끝내고 취침 시간에 들어갔을 때는 조용히 생활관에서 애들한테 쓰라고 했습니다. 30분 정도 뒤에 가지러 올 테니까 너희들은 생활관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했고요. 시간 지나고 받아와서 당직 사관이랑 읽어보니 진짜 기절 초풍할 일들이 천지더군요. 빨래뿐만 아니라 담배 얻어피기, PX 심부름,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속옷, 양말 훔쳐가기, 군대에 정말 많아요. 실제로 2등병들이 양말이 2켤레, 3켤레밖에 없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들 생활관 TV 자기 보고 싶은 거 안 본다고 2등병 생활관 가서 TV 보기. 이런저런 자잘한 것부터 굵직한 것들을 모아보니 거의 A4 반, 한 장 정도 채웠어요. 저도 그렇고 당직 사관도 그렇고 그 내용을 전부 읽었기에 서로가 할 일을 했습니다. 보고 후 징계위원회가 바로 열리고 해당 일병 생활관 전 인원 소지품 검사 후 보급품 개수보다 많은 양말, 속옷 검사 후에 보급품 개수보다 많은 양말, 속옷 개수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영창을 5일부터 15일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대대장님은 원래 상병장들 1, 2병한테 잘해주라고 하시던 분인데 이 일 이후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친구 중에 친한 미용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비싼 빨간 프라다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안에 카드, 현금, 주민등록증 등등 엄청 많이 들어있었었는데 술집에 전화해도 없다고 하고 분실물 사이트도 매일 뒤져봐도 안 나와서 엄청 멘붕 상태였는데 뭔가 사람의 촉이라고 해야 하나? 갑자기 당근마켓에 검색을 해보고 싶어서 혹시나 하고 지역을 넓힌 채로 프라다 지갑을 검색을 해봤는데 친구가 봤을 때 뭔가 자기 지갑이랑 비슷하게 기스난 프라다 지갑이 주변 지역에서 13만원에 올라와 있었대요. 웃긴 게 사용한 지 꽤 된 건데 한 달 사용하고 판다라고 올렸더라고요. 친구는 보자마자 반가움과 빡침을 동시에 겪었고 바로 지역 파출소에 간 다음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바로 사건 접수를 하고 담당 경찰분이 우선 지갑이 팔리기 전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마켓 어플을 키니까 그새 10만원으로 내려놨더라고요. 소중한 프라다 지갑을 부들부들. 바로 연락해서 당일 거래 약속 잡고 남자 경찰 4명, 여경 1명, 본인 이렇게 6명이서 거래 장소로 출발했어요. 가서 경찰님이 시나리오를 짜줬는데 우선 남자 경찰들은 숨어있고 사복 입은 여경이랑 친구만 먼저 거래 장소로 가서 물건을 같이 보다가 내 거가 확실하면 여경이 지갑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괜찮네 라고 말하기로 했대요. 판매자를 만나기 직전 엄청 긴장해서 두근두근 하고 있었는데 그 망할 놈이 나타나니까 긴장한 거 싹 사라지고 빡쳐서 넌 죽었다라는 생각만 맴돌았대요. 아니나 다를까 걔가 내민 지갑은 친구 거였고 시나리오대로 진행돼서 내가 괜찮네 라고 하는 순간 여경이 잠깐 전화 좀 하고 온다고 잠깐 나가더니 남자 경찰 4명이랑 같이 와서 내 지갑하는 놈 끌고 가서 신문을 하더라고요. 웃긴 게 죽은 게 맞다라고 자백하면서도 주변에 파출소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갑 돌려받고 걔네 집에도 가서 지갑 내용물 다 받아버리고 봐달라길래 가볍게 무시하고 현재 고소 진행 중이에요.
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상당히 민망하지만 저의 고등학생 때의 성적은 평균적으로 바닥을 기어다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정도는 엄청 잘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라는 과목이었죠. 하루는 고등학생 때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시비가 붙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저희 반에서 좀 까부는 친구, 그러니까 일진무리에 깨서 신나게 놀던 친구랑 시비가 붙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딱히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어차피 고등학생 정도 되면 학교 폭력관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징계를 강하게 때리니까 전혀 무섭지 않았죠. 그리고 사소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하면 너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거든? 너는 공부해도 이 지경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 얘기를 듣던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과목은 오로지 역사였으니까요. 그만큼 역사는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반에서 2, 3등을 겨뤘고 전국에서는 2, 30등 사이를 돌아다녔죠. 하지만 그 친구는 제가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줄 알았나봐요. 근데 여기서 팩트인 건 같이 공부를 안 했지만 그 애는 반에서 2등을 했었습니다. 아, 뒤에서 2등이죠. 근데 제 성격이 누가 옆에서 뭐라 하고 욕하면 진짜 열이 끓어서 뭐든 그 애를 후회하게 만들려는 대충 그런 움직임이 보인답니다. 얘가 운동을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했다면 저도 운동을 해서 그 친구의 기록을 부숴버리던가 하는 방식으로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평소에 몇 번 보고 덮었던 교과서도 한 번씩 더 보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면서 공부를 했죠. 이렇게 보면 정말 이상한 곳에서 승부욕을 내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 시간에 시험지를 받고 열심히 풀었고 시험을 칠 때도, 제출할 때에도, 심지어 반 친구들이랑 정답을 비교할 때에도 많이 설레고 긴장되었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답안지를 보여준 그때 저는 평소와 다른 높은 점수에 한번 놀랬어요. 그리고 제게 공부를 못한다고 뭐라 하던 친구의 표정은 점점 굳어나갔죠. 그 애가 쉬는 시간에 잠시 내게로 오더니 몇 점 받았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 표정도 읽었겠다. 환하게 미소 짓는 표정으로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아무 표정 없이 잘 나왔네 라고 말하면 그냥 뒷문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친구가 자신의 점수를 확인했을 때 그 표정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 통쾌함.